휴모를 이용한 실험이고요. 병 A에 중류수와 휴모를, 병 B에는 포도당 수용액과 휴모를 넣고 그림같이 장치를 한 후 2시간 후 온도와 석회수의 변화를 관찰을 했어요. 결과를 보니까 A보다 병 B의 온도가 높았고 병 B와 연결된 석회수만 뿌옇게 흐려졌다. 그러면 실험 B에서는 효모가 포도당을 분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었고,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열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온도가 상승했으니까.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이산화탄소가 석회수와 반응하여 석회수를 이제 뿌옇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는 생물의 특성과 가장 관련이 깊은 예는 물질 대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번 음식을 짜게 먹으면 물을 많이 마신다. 이거는 항상성의 예가 되는 거고요. 식물은 빛이 비치는 쪽을 향해 굽어 자란다. 이건 자극에 대한 반응. 식물은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광합성을 한다. 물질 대사가 되는 거죠. 물질 대사 중 이제 동화작용. 이제 1번은 이제 이화작용이 되는 거고요. 플라리나는 빛을 받으면 어두운 곳으로 이동한다. 이것도 자극에 대한 반응이 되겠죠. 사람, 곰, 치타 등은 암수, 생식, 세포의 수정으로 자손을 만든다. 이건 생식. 그래서 정답은 물질대사 3번. 다음은 거미가 거미줄을 이용하여 먹이를 잡는 과정의 일부를 설명한 것인데요. 거미줄에 먹이가 걸리면 거미줄에 진동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거미는 이 진동을 감지하여 먹이를 향해 간다. 자극에 대한 반응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기억에 나타난 생물의 특성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1번 장구벌레가 자라서 모기가 된다라는 것은 발생과 이제 생장, 히드라의 출합법으로 자손을 만든다. 생식, 소장에서 단백질이 아미노산에 의해서 분해된다. 물질대사, 뜨거운 물체에 손이 닿으면 재빨리 손을 뗀다. 자극에 대한 반응. 눈신 토끼는 겨울이 되면 털색이 갈색에서 흰색으로 변한다. 적응과 진화. 정답은 4번. 먹이의 종류나 서식지에 따른 새의 발 모양을 나타낸 거죠. 이거는 환경에 대한 적응, 그리고 이제 진화. 적응과 진화가 되는 거고. 이에 대한 생명의 특성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을 이라고 물어보네요. 밝은 곳에서는 동공이 작아진다. 자극에 대한 반응. 거위 새끼들은 부모를 닮는다. 유전. 사막에 사는 선인장 잎이 가시로 변한다. 이거는 적응과 진화. 그래서 정답은 3번. 어머니가 정록생명이면 아들도 정록생명이다. 유전. 포도당은 세포 호흡을 거쳐 분해되며 이때 에너지가 방출된다. 물질 대사.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생물의 특성에 대한 예죠. 개구리의 수정란은 세포 분열과 분할을 통해 하나의 개체가 되어 성체가 된다. 발생과 생장. 사람이 음식물을 섭취하면 소화가 일어난다. 물질대사. 항생제를 자주 사용하는 환경에서 항생제 내성 세균 집단이 출현한다. 적응과 진화. 그럼 정답은 4번. 생물의 특성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개체 유지 현상과 종족 유지 현상. 개체 유지 현상에서는 물질 대사 자극에 대해 반응, 항상성, 종족 유지 현상은 생식, 적응과 진화, 외모, 유전도 있죠. 가는 개체 유지 현상 옳은 문장이고요. 초파리가 식초 냄새가 나는 쪽으로 모여드는 것은 자극에 대한 반응, 즉 개체 유지 현상이 되겠네요. 유전은 가, 생장은 나. 유전과 생장, 유전은 종족 유지 현상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생장은 개체 유지 현상에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이것은 옳지 않은 문장. 정답은 1번. 대장균과 박테리오 파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타냈는데요. 공통점은 유전 물질,
핵산을 가지고 있다.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다.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요. 우선 대장균은 효소를 갖고 있다. 반면에 박테리오파지는 효소를 갖고 있지 않죠. 그리고 대장균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만 박테리오파지는 단백질 결정체로 이제 존재하는 거고요. 기억, 독립적으로 물질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대장균이 되는 거죠. 세포로 되어 있다 역시 대장균이 되는 거고요. 핵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대장균과 박테리오파지 둘 다 해당하기 때문에 니은이 되겠네요. 정답 1번. 담배 모자이크병을 일으키는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에 대한 실험인데요. 담배 모자이크병에 걸린 담배 잎의 즙을 세균, 여과기, 세균을 걸러준다는 얘기죠. 걸러 얻은 여과에게 단백질과 핵산으로 된 결정체를 추출했다. 이 결정체가 누군가요? 이 결정체가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가 되겠네요. 여과기에서 추출한 결정체는 인공배지에 넣었을 때 증식하지 않지만 독립적으로는 증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건강한 담배 잎 세포가 들어있는 배지에 넣었을 때는 증식하였다. 숙주 내에서는 증식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기억, 세균보다 크기가 작다. 세균 여과기에 걸리질 않았다라는 거죠. 단백질과 핵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옳은 문장이고요.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 증식할 수 있다. 이것도 옳은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 그림 가와나는 균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의 과정 중 하나를 나타내는데요. 가, 문제 인식, 그리고 A, 탐구 설계 및 수행, 그리고 결과의 해석, 그리고 결론 도출. A에 들어갈 내용은 가설 설정이 되는 거죠. 가설 설정. 그래서 가가 연역적 탐구 방법이 되는 거고요. 나가 균합적 탐구 방법. 기억, 가는 영역적 탐구 방법이고 나는 균합적 탐구 방법이다. 옳은 내용이고요. A는 인식한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답. 이 잠정적인 답이 가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 옳은 문장. 디귿. 나의 관찰 수행 단계에서 대조 실험을 실시해야 된다. 나의 관찰 수행 단계에서는요, 도구 등을 사용한 구체적인 관찰이 필요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대조군 실험을 하는 거는 연역적 탐구 단계에서의 탐구 설계 및 수행에 이제 포함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레디가 수행한 탐구 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고요. 가, 입구를 막지 않은 병, 그러니까 입구를 막지 않는 병과 입구를 막은 병, 막지 않는 병에서는 구더기가 발생했고요. 막은 병에서는 구더기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결과에 해당하는 거죠. 나, 고기 조각의 구더기는 파리에 의해 발생할 것이다. 잠정적인 결론에 해당하는 가설. 다, 두 개의 병에 같은 크기의 고기 조각을 넣은 후 하나의 병만 천으로 입구를 막았다. 그러면 입구를 막은 이 병은 조작을 했기 때문에 실험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입구를 막지 않는 병이 대조군, 막은 병이 실험군. 구더기는 파리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거는 결론이 되겠네요. 탐구 과정, 연역적 탐구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 옳지 않은 거고요. 탐구 과정은 나, 가설, 다, 실험 설계 및 수행, 가, 결과, 라, 결론. 순서가 옳고요. 디귿, 고기 조각이 파리에 노출되었는지의 여부는 통제 변인이 아니라 이거는 조작 변인이 되는 거죠. 조작 변인. 그래서 정답은 1번.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 과정인데요. 가, 푸른 곰팡이 주변에 세균이 증식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왜 그럴까라는 의문을 가졌다. 관찰 및 문제 인식 단계가 되겠네요. 관찰 및 문제 인식 단계. 나,
기억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러면 기억은 푸른 곰팡이가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만들 것이다. 이런 형태의 가설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다 조건을 갖게 하여 세균을 배양한 20개의 배양 접시 중 10개만 푸른 곰팡이를 접종하고 나머지 10개겠죠. 나머지 10개는 푸른 곰팡이를 접종하지 않았다. 탐구 설계 및 수행 단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험군은 인위적으로 이제 변화시킨 푸른 곰팡이를 접촉한 접시가 실험군이 되겠네요. 그래서 푸른 곰팡이를 접종한 이 10개의 접시, 실험군, 나머지가 대조군, 라. 푸른 곰팡이를 접종하지 않은 배양 접시에만 세균이 증식하였다. 예. 탐구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푸른 곰팡이 접종이 세균의 증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기억, 푸른 곰팡이는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만들 것이다 라는 문장, 가설로 가능하죠. 그래서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푸른 곰팡이를 접종한 배양 접시가 실험군이 되는 거죠. 세균의 증식 여부는 독립변인이 아니라 종속변인. 독립변인에는요, 통제변인과 조작변인이 있는 거죠. 여기서 조작변인은 푸른 곰팡이를 접종한 배양 접시가 이제 조작변인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푸른 곰팡이. 그리고 통제변인은 그 외의 조건들을 통일시켜야 되겠죠. 그걸 통제변인. 여기서는 세균의 마리수, 같은 세균,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요. 같은 환경, 같은 온도나 이런 것들, 습도, 이런 건 또 통제변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 11번으로 갈게요. 어떤 과학자가 세균 A가 폐렴을 일으킨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을 설계를 했대요. 폐렴에 걸린 생쥐에서 세균 A를 분리하여 배양을 한다. 나 배양한 세균 A를 건강한 생쥐에 접촉한다. 다 접종한 생쥐에서 폐렴 증상을 확인을 한다. 위 실험 설계에서 보완할 내용으로 타당한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했죠. 우선 가를 다시 한번 살펴 볼게요. 폐렴에 걸린 생쥐에서 세균 A를 분리하여 배양한다. 세균 A가 폐렴을 유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폐렴에 걸린 생쥐에서 세균 A를 분리를 했죠. 그래서 건강한 쥐에 접종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험을 할 때는 생쥐를 두 집단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균 A를 접종한 실험군과 세균 A를 접종하지 않는 대조군을 둬야 되는데, 지금 이 실험에서는 대조군이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균 A를 이제 접종한 실험군의 이제 생쥐에서만 이제 폐렴이 걸리고, 그리고 세균 A를 접종하지 않은 대조군의 생쥐에서는 폐렴이 걸리지 않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 A를 접종한 이제 실험군의 생쥐의 이제 폐에서는 세균 A가 이제 검출되는지를 확인을 해서 결론적으로 세균 A가 폐렴을 일으킨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 세균 A를 접종하지 않는 생쥐를 대조군으로, 그렇죠. 대조군을 둬야 되는데 두지를 않았네요. 니은, 나에서 세균 A를 접종한 생쥐를 세균 A를 접종하지 않는 다른 생쥐와 함께 사육하면 안 되죠. 분리해야 되죠. 디귿, 다에서 폐렴 증상이 나타난 생쥐에서 세균 A의 존재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다에서는 접종한 생쥐에서 폐렴의 증상을 확인한다라고만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세균 A의 존재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에이크만이 수행한 탐구 과정이고요. 에이크만은 각기병 증상이 있던 닭이 건강해지는 것을 보고 그 까닭이 궁금했고요. 조사 결과 닭의 모이가
백미에서 현미로 바뀐 것을 알고 현미에 각기병을 예방하는 물질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했다. 예, 그러면 이런 가설을 설정할 수 있겠네요. 현미 안에는 각기병을 예방하는 물질이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가설 설정할 수 있죠. 닭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대조군과 실험군을 설정했다는 얘기고요. 백미만 먹이고 한 집단은 또 다른 한 집단은 현미를 먹여. 그러면 조작변이인 현미를 먹인 집단이 실험군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백미를 먹인 집단이 대조군이 되겠네요. 결과 백미를 먹인 닭에서는 각기병이 나타났지만 현미를 먹인 닭에서는 각기병이 나타나질 않았다. 결과가 되는 거고요. 보기 기억. 모이의 종류는 종속변이인이 아니라 조작변이 되는 거고요. 종속변이는 예방하는 물질이 들어있을 것이다. 종속변이 되겠죠. 니은 현미를 모이로 준 집단은 실험군이다. 옳은 문장이고요. 이 탐구의 가설은 현미에는 각기병을 예방하는 물질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래서 디귿도 옳은 문장. 그래서 현미 조작변인 예방하는 물질이 들어있을 것이다. 종속변인. 그래서 가설은 조작변일 때는 종속변인의 형태로 문장이 꾸며지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